안녕하세요. 수치스러운 가정사가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전 엄마와 함께 이 사연투브의 사연들을 자주 듣는 애청자인데요. 푹 빠져들어 듣다 보면 세상엔 참 기상천외한 사연이 많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그런데 제게도 이곳 사연들 못지않은 충격적인 사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저도 한번 많은 분께 공유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적어보게 됐어요. 몇 번을 망설인 끝에 조심스럽게 적어보는 이야기만큼 끝까지 잘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평범하고 화목한 집안에서 자란 둘째 딸이에요. 제 위로는 2살 많은 언니가 한 명 있었죠. 저보다 객관적으로 외모도 예쁘고 똑똑한 편이었던 언닌, 제 자랑거리였습니다. 언니! 언니! 어? 원주야, 친구들이랑 놀고 있었어? 응, 얘들아, 인사해. 우리 언니야. 우리 언니 짱 예쁘지? 우리 언니 공부도 되게 잘한다. 우리 언니 시험만 봤다 하면 다 100점 맞아와. 어릴 적 친구들이랑 놀다 지나가던 언니를 보기라도 하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친구들에게 저희 언니를 자랑하고 싶었거든요. 전 중학교 올라가서도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저희 언니가 최고라며 언니를 늘 졸졸 쫓아다녔죠. 언니, 우리 주말에 옷 사러 갈까? 나 여름 옷 사고 싶은데. 옷? 언니야 좋지만 넌 친구도 없어? 왜 맨날 나랑만 놀지? 나 친구 많거든? 그래도 난 언니랑 노는 게 제일 좋아. 언닌 제게 언니이자 최고로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런 언니와 닮고 싶어서 언니가 입는 옷 스타일도 많이 따라하고 부족한 성적으로 언니가 다니던 서울의 한 대학을 따라 입학하겠다며 고2, 고3 땐 아주 코피가 터질 정도로 공부에 집중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과는 달라도 턱걸이로 언니가 다니던 대학에 합격했을 땐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었어요. 우리 명주 덕에 원주까지 대학을 2계단은 더 높은 곳으로 갔구나. 우리 큰딸이 효녀야, 효녀. 이 아빠랑 엄마를 맨날 이렇게 웃게 하잖니. 그런 언니를 부모님도 정말 예뻐하셨습니다. 물론 저도 많이 사랑해 주셨지만 아빤 큰딸인 언니를 특히 아끼셨어요. 어릴 적엔 내심 제가 샘을 냈을 정도로요. 하지만 저 같아도 언니처럼 똑똑하고 착한 데다 예쁘기까지 한 딸이 너무 예쁘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결국엔 들더라고요. 성인이 되어 취업을 한 후에도 언니와 전 여전히 우애가 깊었습니다. 서울의 괜찮은 대학을 졸업한 우린 대기업은 아니어도 괜찮은 회사에 입사했어요. 언닌 화장품 관련 회사에 전 식품회사에 다니기 시작했죠. 언니, 오늘 야근 없지? 퇴근하고 오랜만에 둘이 삼겹살에 소주 콜? 엄마랑 아빠 오늘 부부 동반 모임 있다고 늦게 오신댔잖아. 좋지? 우리 그럼 2차로 나이트도 다녀올래? 아빠 늦게 들어오신다니까 몰래 다녀오면 되잖아. 뭐? 나이트? 너무 재밌겠다. 나 갈래. 어차피 오늘 금요일이니까 우리 신나게 놀고 오자. 우린 퇴근 후에 만나 같이 술을 한잔하기도 하고 심지어 보수적이던 아빠 몰래 나이트까지 함께 다녀온 적도 있었답니다. 언니나 저나 술을 마시긴 했지만 그런 음주 가무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런 일탈도 한 번쯤은 재밌더라고요. 와, 언니, 기분이 이상해. 부모님 없이 우리 둘이서만 이런 해외에 나왔다는 게. 나도 그래. 그래도 원주 너랑 같이라 덜 떨린다 얘. 언니와 전 부모님 없이 하는 첫 해외여행도 둘이 다녀왔습니다. 일본의 오사카로 다녀왔었는데 맛있는 것도 많고 볼 것도 많아 신난 나머지 지갑을 잃어버렸다 곤혹을 치른 적도 있었죠. 지나고 나니 그것도 다 재밌는 추억이더라고요. 그 외에도 언니와 전 국내 여행도 둘이 자주 다니고 남자친구와 헤어지거나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을 때면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몇 병이나 함께 비우기도 했어요. 또 언니는 3개월 정도 만났다 헤어졌던 남자가 언니를 포기 못하고 하도 쫓아다니는 바람에 고생을 하기도 했는데 한 번은
집 앞에서 언니의 옷깃을 붙잡고 놔주질 않던 그놈에게 저는 발차기를 날리기도 했었죠. 야, 너 또 우리 언니 쫓아다니면 그땐 진짜 가만 안 둘 줄 알아? 나 태권도 유도 유단자야. 언니와 달리 몸 쓰는 일이 재밌어 배워둔 무술들이 그렇게 쓸모를 발휘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렇게 우애가 깊었던 우린 서로의 결혼식 땐 축가도 서로 불러주고 우리 두 사람 모두 축가를 부르다 펑펑 울기까지 했습니다. 너무 친했던 내 자매가 결혼을 한다니 서로 감회가 새로웠던 거죠. 아이고야, 부모도 안 오는데 자매들끼리 서로 결혼식에서 울고불고 니들이 서로 낳아줬어? 엄만 언니가 결혼한 지 3년 뒤 제 결혼식 때 언니까지 펑펑 울자 농담조로 이런 핀잔을 주기도 하셨어요. 언니와 전 그렇게 자매이자 가장 친한 친구 사이였지만 결혼 후엔 아무래도 전처럼 붙어 지내지 못했죠. 언니도 저도 이젠 소중한 남편이 생겼으니까요. 게다가 언니도 딸을 둘 낳고 저도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으며 자식까지 생겨 각자의 가정에 더 충실하게 됐죠. 그래도 우린 서로의 육아도 도와주며 한 번씩 서로의 집을 오가며 남편들까지 넷이 식사도 자주 하면서 여전히 가깝게 지냈답니다. 처제, 이번에 복직했다며? 오랜만에 일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다닐만 한 거야? 이 형부가 필요한 거 있으면 다 사줄게. 말만으로도 감사하네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제 남편한테 사달라고 하면 되죠.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일은 힘들어도 훨씬 살만해요. 애들이야 사랑스럽지만 집에서 애들만 보는 일이 회사 일보다 더 힘들었다니까요. 회사는 쉬는 시간이라도 만들 수 있지만 육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공무원이었던 형부는 정말 좋은 분이었습니다. 늘 웃는 얼굴에 넓은 마음까지 엄마 전 한 번씩 농담조로 형부를 부처님이라고 불렀었죠. 전 아이들을 낳으며 직장을 그만뒀던 언니와 달리 둘째를 낳고 1년 뒤에 복직을 했었는데요. 복직한 지 얼마 안 됐을 땐 형부가 제게 피로회복에 좋다는 보약도 사다 둔 적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무리하면 힘들 거라면서요. 장모님, 장인어른 잘 지내셨어요? 두 분 빨리 뵙고 싶어서 저번 주 내내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다니까요. 뭐? 이 사람 넉살은 아무튼 우리 큰사인 사랑꾼이야, 사랑꾼. 자네 같은 사람이 우리 명주를 데리고 가줘서 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형부는 저희 부모님께도 정말 잘했습니다. 사이로서의 도리 때문이 아니라 형부가 저희 부모님을 정말 좋아한다는 게 눈에 보여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자신의 처가 식구들에게 잘했던 형부는 언니에게는 물론 100점짜리 남편이자 조카들에겐 무려 200점짜리 아빠였어요. 난 형님이 참 좋아. 난 여동생, 남동생만 하나씩 있잖아. 형님 같은 형이 있었다면 정말 잘 따랐을 거야. 제가 29살 때 저와 결혼했던 남편도 그런 형부를 참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형부 못지않게 제 남편도 예의 바르고 참 좋은 사람이었어요. 형부처럼 많이 살갑지 못해도 저희 부모님께 사이도리를 다하려고 애쓰던 고마운 사람이었죠. 남편은 이탈리아 레스토랑에서 일하던 셰프였는데 훌륭했던 요리 솜씨를 발휘해 가끔 친정 부모님께 맛있는 요리를 대접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위들은 하나같이 참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야. 우리 딸들이 시집을 아주 잘 갔어. 부모님의 말씀대로 전 정말 저도 언니도 시집을 잘 갔다고 생각했어요. 언니와 전 그 흔하다는 시가와의 갈등을 한번 겪은 적이 없었죠. 아유, 우리 복동이 왔어? 얼른 와라. 엄마가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삼계탕 푹 삶아놨다. 시어머니는 자신을 엄마라고 지칭하며 절 정말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시댁에 가면 어떻게든 제게 일을 시키지 않으려 제가 가기도 전에 청소며 음식이며 싹 다 해놓으시던 배려 깊은 분이었죠. 시아버지도 제가 시댁에 가면 남편은 쳐다도 안 보고 저부터 반갑게 맞아주던 따뜻한 분이셨고요. 형수님, 우리 형 집에서 좀 꼰대처럼 안 굴어요? 우리 형 좋은 사람이지만 가끔 저나 누나한테 장남이라면서 막 거들먹거릴 때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면 어찌나 얄밉던지. 우리 형이 그러면 꼭 말씀하세요. 제가 어떻게 못해도 당장 저희 부모님께 알려드릴게요. 저한테도 꼭 말해주세요, 새언니. 전 항상 새언니 편인 거 알죠? 야, 이것들아. 다 들린다, 다 들려. 너희들 내 동생이야? 아니면 우리 마누라 동생이야? 아무튼 우리 식구들은 당신을 너무 좋아한다니까. 몰랐어? 아가씨도 도련님도 다 당신 동생 말고 내 동생 하기로 했는데. 신우야 시동생도 때론 짓궂은 모습도 보이던 사랑스러운 사람들이었어요. 두 사람 모두 일이 바빠 자주 보지 못했지만 그래도 만날 때면 마치 동생이 생긴 것 같은 친근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평화로웠던 결혼 생활 덕분인지 남편과 제 일도 술술 풀려가더라고요. 전 육아휴직을 꽤 오래 했음에도 회사에서 비교적 빠른 승진을 했고 남편은 아들이 4살 때 자신의 작은 레스토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레스토랑은 나쁘지 않았던 위치도 한몫해준 덕에 다행히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요. 우후죽순으로 식당이 생겨나던 때 그렇게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것이 얼마나 다행이었는지 모릅니다. 제부, 저 말이에요. 제부 식당에서 알바로라도 좀 써주면 안 돼요? 네? 처형 다시 일하시려고요? 그럼 전처럼 사무직을 알아보시지. 왜 식당 알바를 하려고 하세요? 사실 저 서양 음식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먹는 것도 좋지만 집에서 취미로 만들다 보니까 더 전문적으로 배워보고 싶더라고요. 저 제부 식당에서 이탈리아 음식 배워보고 싶은데 어려울까요? 그런데 남편이 레스토랑을 차린 지 2년쯤 지났던 어느 날 언니네서 다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언니가 남편에게 저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부도 언니의 새로운 꿈을 응원해주고 싶다며 남편에게 함께 부탁했죠. 어려울 거 있나요? 가족끼리요. 언제부터 출근하실래요? 남편의 흔쾌한 수락으로 언니는 남편의 레스토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언니가 일을 제법 잘했는지 남편은 몇 달 뒤 언니를 직원으로 정식 채용해 주더군요. 처형이 손도 야무지고 배우려는 의지도 강하셔. 처형보다 어린 다른 직원들한테도 깍듯하게 선배 대접해주면서 잘 지내시더라고. 우리 언니가 원래 뭘 하든 잘했거든. 다행이다. 우리 언니 잘 부탁해. 남편은 언니가 뭐든 빨리 배운다며 집에 오면 칭찬을 자주 했습니다. 그건 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언닌 신이 나서 레스토랑에서 배운 음식을 직접 만들어 한 번씩 친정이나 저희 집에 가져다 주기도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 남편 칭찬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때? 맛있지? 그러게, 우리 남편이 만들어준 거랑 맛도 비슷한 것 같아. 제부한테 배웠으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제부 말이야, 직원들한테 인기 진짜 좋더라. 일할 땐 까탈스러워도 평소엔 친절하고 월급도 잘 챙겨주는 게 완전 나이스한 사장이야. 글쎄 이번에 내 월급도 올려줬다? 야야 원주야, 제부 말이야. 사석에서가 아니라 레스토랑에서 일하는 모습 보니까 정말 멋있더라. 표정도 완전 진지해선 보기에 예쁘기까지 한 음식들을 턱턱 만들어내는데 완전 다른 사람 같더라고. 서빙할 때 또 얼마나 젠틀한데. 그런 제부 보러 오는 여자 단골 손님도 엄청 많아. 은근슬쩍 제부한테 호감 표시하는 여자 손님들도 꽤 있더라. 너 좀 긴장해야 할 것 같아. 그래? 하긴 나도 한 번씩 놀러가서 보면 내 남편 좀 멋지긴 하더라. 언니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 역시 내 남편은 참 잘났구나 싶어 뿌듯하더군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남편도 저나 형부 앞에서 언니의 외모 칭찬까지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형님? 처형이요. 남자 손님이 번호 물어본 게 벌써 2번째예요. 뭐? 우리 집사람이? 하긴 우리 집사람 애들 엄마답지 않게 동안에 여전히 예쁘긴 해. 맞아요. 누가 처형을 30대 후반으로 보겠어요? 많이 봐야 30대 초반쯤 돼 보이죠. 형님은 처형처럼 똑똑하고 미인이기까지 한 와이프 두셔서 정말 좋으시겠어요. 남편이 저 외엔 누구에게 굳이 외모 칭찬을 한 적이 없는 사람인데 언니가 역시 예쁘긴 하구나 싶더라고요.
언닌 전에 화장품 회사에서 일해서 그런지 피부 관리를 정말 잘하고 피부도 정말 좋았어요. 게다가 나이가 들수록 동안이 되었던지라 솔직히 저보다도 훨씬 어려 보였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와 형부는 두 사람이 같이 일하며 많이 친해져서 그렇게 서로 칭찬을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 두 사람 사이에 존재해선 안 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을 줄은 우린 상상조차 하지 못했죠. 그 더럽고 추악한 진실은 언니가 그 레스토랑에서 일한 지 2년 뒤 한 우연에 의해 밝혀지고 말았어요. 당신이랑 무려 이틀이나 떨어져 있어야 한다니 많이 보고 싶을 거야. 잘 다녀와 여보. 운전 조심하고. 출장 갈 때마다 5번은 다녀올게. 애들 잘 부탁해. 당시 37살이던 전 1박 2일 일정의 지방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거래처 사정으로 다음날 일정이 취소되고 말았어요. 결국 전 첫날 일정만 이르게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죠. 아침에 굉장히 아쉬워하던 남편을 깜짝 놀래켜 주려 일부러 남편에겐 일찍 간다는 연락도 하지 않은 채로요. 당시 저희가 살던 아파트는 구축이라 주차장이 지상에도 있었는데 저희 동 근처엔 자리가 없어 전 조금 멀리 차를 대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한 10시쯤이었죠. 그런데 저희 동 앞에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의 남녀가 부둥켜 안은 채 서 있더라고요. 여기 사는 사람들인가? 딱 저렇게 입구에서 저러고 있냐? 사람 들어가기 민망하게. 조금 멀리 떨어져 있을 때만 해도 전 그 두 사람의 정체를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서서히 가까워지며 전 그 둘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아, 헤어지기 너무 아쉽다. 나 그냥 자기 집에 들어가서 한 잔만 더 하고 가면 안 돼? 남편한텐 친구들 만나고 늦게 들어간다고 미리 말해놨는데. 안 돼. 애들 일찍 재우긴 했는데 혹시 깨기라도 해서 우릴 보면 괜히 집사람한테 이상한 말 할지도 몰라. 보고 싶어서 잠깐 술 한잔 하자고 자기를 불러내긴 했지만 애들만 집에 계속 두는 것도 걱정돼서 나 빨리 들어가 봐야 돼. 벌써 1시간이나 지났어. 저는 충격으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서로 죽고 못 사는 연인처럼 부둥켜 안고 있던 그들은 바로 제 남편과 언니였거든요. 그들은 서로를 처형 제부가 아닌 자기라고 부르며 볼을 부비고 또 껴안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전 몇 번이나 두 눈을 씻고 다시 앞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다시 들여다봐도 그들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던 남편과 언니가 맞았어요. 그 와중에 전 덜덜 떨리는 손으로 몰래 증거 사진까지 남겨놨죠. 뭐야? 그런데 그만 카메라의 찰칵 소리가 그들에게 제 존재를 드러내버리더군요. 근처에 지나가던 사람이 두어 명 있긴 했지만 조용했던 탓에 제 휴대폰 카메라 소리가 그들에게 선명하게 들려버렸던 거예요. 깜짝 놀라 제 쪽으로 고개를 돌린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과 눈이 마주친 전 분노에 차서 소리쳤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엄마야, 난 몰라. 그 순간 기겁한 언니는 냅다 주랭랑을 쳐버리더군요. 어찌나 빨리 사라지는지 제가 달려가 잡을 새도 없었어요. 전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된 남편에게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그리곤 주위의 사람들 시선을 의식해 우선 남편을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표정으로 우선 절 따라 들어왔죠. 전 아이들이 깰까봐 안방으로 남편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가 방문을 닫자마자 무릎을 꿇고는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똑바로 설명해. 언제부터 그런 더러운 짓거리로 가족들을 농락한 건지. 이미 다 끝났으니까 거짓말을 할 생각도 하지 마. 너네들이 대체 언제부터 그런 지저분한 사이였어? 1년쯤 됐어. 미안해 여보. 나도 처음엔 이러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스스로를 다잡았어. 근데 볼수록 처형이 너무 멋지고 예뻐 보이는 거야. 게다가 처형도 나랑 같은 마음이라는 걸 안 순간부턴 도저히 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어.
당신 입장에서 기가 차겠지만 우리 서로 진심으로 사랑해. 그래서 도저히 헤어질 수가 없었어. 사랑? 사랑? 예상은 했지만 막상 남편 입으로 그 더러운 단어를 들으니 분노가 솟구치더군요. 전 바로 남편의 따귀를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울분에 차서 계속 소리쳤어요.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그 사랑이 그렇게 대단해서 고작 8살, 7살 된 애들을 집에 방치해두고 나가서 술 처먹고 애들 친구들도 많이 사는 이 아파트 앞에서 그런 징그러운 짓거리까지 하고 있었어? 그것도 내 언니랑? 네가 사람이야? 적어도 애들을 생각했으면 이성을 붙잡았어야지. 다른 사람도 아닌 내 언니야. 이 돈인간아.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하고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어? 여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레스토랑에서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있었니? 어?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오죽 마음이 깊었으면 우리가 그랬겠어. 헤어지려고 우리도 몇 번이나 노력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우리라고 뭐 마냥 좋았겠어? 당신하고 형님을 생각하면 가슴에 돌을 얹듯 답답하고 죄책감도 들었어. 우리도 괴로웠다고. 아, 그러셨어? 그럼 당신도 언니도 괴로웠겠으니까 이해해줄게. 뭐 이럴 줄 알았냐? 야, 이 짐승마도 못한 인간아. 난 지금 당신 얼굴 보는 것만으로도 역겨워. 이 지경까지 와서 설마 이혼을 못한다. 이딴 소리는 안 하겠지? 당신은 애들 아빠 될 자격도 없어. 너도 언니도 분명 천벌받을 거야. 어떻게 제 언니와 그런 짓을 벌일 수가 있는지 남편이 사람으로도 안 보이더라고요. 그런 인간과 한시도 더는 같은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아 저는 대충 짐을 싸서 자던 애들을 깨워 함께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남편은 절 붙잡지도 못하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죠. 아니, 원주 아니냐? 이 밤에 무슨 일이야? 애들까지 다 데리고. 엄마, 아빠, 우선 잠깐만 애들 좀 맡아주세요. 제가 어디 좀 다녀와서 다 설명할게요. 제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란 부모님께 전 우선 비몽사몽이던 애들을 맡기고 친정에서 다시 나왔습니다. 제가 향한 곳은 바로 언니 집이었어요. 그 밤에 언니가 갈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분명 집으로 갔겠지 싶어 전 언니 집으로 가서 초인종을 눌렀던 거예요. 어? 처제, 이 시간에 어쩐 일이야? 안녕하세요, 형부. 늦은 시간에 죄송하지만 형부가 꼭 아실 일이 있어서요. 역시나 언닌 집에 있더군요. 제게 문을 열어준 건 형부였는데 언닌 그 뒤에서 퍼렇게 질린 얼굴로 절 보며 덜덜 떨고 있더라고요. 착한 형부가 상처받을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팠지만 제 심정도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꼭 알아야 할 일이었기에 전 언니가 보는 앞에서 형부에게 모든 사실을 다 말하고 아까 찍어놓은 증거 사진까지 보여줬어요. 언닌 친구를 만나러 나갔던 게 아니라 제 남편하고 이딴 짓을 하러 나갔던 거예요. 우린 이 더러운 인간들한테 무려 1년이나 속았던 거라고요. 형부가 언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언니가 형부한테 이럴 수가 있죠? 언니 입으로 말해봐. 어떻게 언니가 형부한테 그리고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어? 어떻게 다른 사람도 아닌 동생 남편도 꼬실 수가 있냐고. 원주야, 언니 그러니까. 형부는 엄청난 충격에 잠시 말문까지 잃은 듯 했습니다. 그 사이 전 남편에게 그랬듯 바로 언니 얼굴에까지 손을 올려버렸어요. 우애가 깊었던 만큼 남편에게보다 언니에게 더 배신감이 크게 느껴지더군요. 저는 뺨을 감싸진 언니에게 말 그대로 울부짖기 시작했죠. 감히 내 남편이랑 그런 더러운 짓을 저질러 놓고 형부가 있는 이 집으로 도망을 와 있었어? 언니나 내 남편이나 사람도 아니야. 그냥 발정난 짐승이라고. 내가 세상에서 제일 믿었던 사람이 부모님을 제외하면 언니랑 내 남편이었어. 그걸 알면서 어떻게 나한테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줄 수가 있어? 언니 애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미안해, 원주야. 나도 어떻게든 마음을 돌려보려고 했는데 뜻대로 되지 않았어. 미안해, 여보. 내가 애들을 생각해서라도 그랬으면 안 됐는데 나 제부가 너무 좋아.
모든 걸 잃는다고 해도 상관없을 정도로 너무 좋아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 아주 천년의 사랑 납시 없다. 어? 가족들 가슴에 대못을 박아놓고 니들끼리 좋으면 다 상관없었다 이거지? 언니도 내 남편도 언젠가 그 업보 고스란히 돌려받게 될 거야. 언닌 제 남편이 그러했듯 저와 형부 앞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형부는 엄청난 배신감에 눈물을 줄줄 흘리며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죠. 울분에 차서 악담을 퍼부은 전 형부에게도 저 없이 언니와 대화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뒷일은 형부에게 맡기고 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그 경악할 사실을 모두 말씀드렸어요. 숨긴다고 숨겨질 일도 아니었으니까요. 당연히 부모님은 완전히 뒤로 넘어가셨죠. 지금 내가 대체 뭘 들은 거냐? 안 되겠다. 내가 직접 그 애들을 불러서 걔들 입으로 들어야겠어. 아빤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로 언니와 남편에게 전화해 호출을 하시더군요. 제가 보여드린 사진을 보셨는데도 아빤 현실을 계속 부정하시더라고요. 그렇게나 믿었던 큰딸이었으니까요. 아빠, 엄마. 아빠가 부른다고 언니도 남편도 오긴 오더라고요. 언닌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부모님을 불렀고 남편은 덜덜 떨며 차마 두 분을 부르지도 못하더라고요. 니들 입으로 직접 말해봐라. 원주 얘가 뭘 오해한 거지? 그렇지? 제발 아니라고 해라. 명주 너 그런 애 아니잖아. 죄송해요, 아빠. 원주 말이 다 맞아요. 저랑 이 사람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사랑? 그게 지금 부모 앞에서 할 소리냐? 하지만 언니의 말은 그런 아빠의 신락 같은 희망을 처참히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엄만 언니의 말에 무너지듯 눈물을 터뜨리셨고 아빤 절망적인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곤 무릎을 꿇고 있던 언니와 남편에게 손에 잡히는 대로 물건을 다 집어던지시더군요. 어떻게 가족끼리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어떻게 부모 얼굴에 이런 먹칠을 해? 내가 너를 얼마나 믿었는데. 전서방 자넨, 아니, 어떻게 내 딸들의 인생을 이렇게 다 망쳐버릴 수가 있나? 명주 너 강서방한테 용선 빌었어? 네가 사람이라면 강서방 발치 이마라도 찌우면서 용서를 구해야 돼.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사람은 저한테 소리 한 번 안 지르고 그냥 울기만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그냥 조용하게 이혼하자고 했고요. 대신 두 번 다시 우리 애들 앞에 나타나지 말라고요. 저더러 짐 싸서 내일 조용하게 사라지라고 말하더라고요. 강서방이 그 순둥이 같은 사람이 오죽했으면 너한테 그런 말을 했겠냐. 대체 이 죄를 어떻게 다 갚으려고 이런 짓을 했어 이거사. 아빠는 고개를 들지도 못하던 언니의 등을 내려치며 결국 오열하셨습니다. 저도 그 기가 막힌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리다 남편을 노려보며 입을 열었어요. 당신도 집에서 짐 싸서 나가. 당신이랑 애들 한 공간에 두기 싫어서 우선 집을 나온 거지. 그 집 당신한테 주겠다는 말 절대 아니니까. 행여나 언니라고 부르기도 싫은 저 인간이랑 감히 그 집에서 새살림 차릴 생각 꿈도 꾸지 말고. 당신 레스토랑도 다시 문 열 생각하지도 마. 만약 그랬다간 내가 그 앞에 가서 맨날 1인 시위라도 할 거야. 무슨 수를 써서든 그 가게 망하게 하고 평생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테니까 기대되면 어디 한번 가게 문 열어보든가. 너네 둘이 더럽게 붙어먹어서 그 가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게 증오스러우니까. 남편이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뚝뚝 흘리더군요. 저와 저희 부모님에게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면서요. 그 사이 방에서 잠들어 있던 저희 애들도 깨어 영문도 모르고 잔뜩 겁을 먹고 있었죠. 아빤 그런 애들을 보시더니 상황을 이만 정리하셨어요. 애들한테 이런 못 볼 꼴을 더 보여줄 순 없지. 둘 다 나가거라. 그리고 명주 너 두 번 다시 이 집에 발들이 생각하지 마라. 이미 너희 둘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널 앞으로 내 딸로도 여기지 않을 거다.
전서방 자네도 당장 나가게. 두 번 다시 우리 가족 눈에 띄지 말고. 아빠, 제가 아무리 잘못했어도 아빠 딸이잖아요. 시끄러워. 이제 나한테 딸은 원주 하나야. 이런 기야말 일을 벌였을 땐 이만한 각오는 했어야지. 나가. 아빠 남편과 언니를 집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언닌 뻔뻔하게도 아빠에게 매달렸지만 아빠뿐 아니라 엄마도 언니를 외면하며 언니는 결국 포기하고 자기 발로 나가야 했죠. 그 뒤 남편은 짐을 싸서 집에서 나갔고 언니도 형부 집에서 나간 건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시댁에도 자기 입으로 모든 사실을 알린 모양인데 시어머니 놀라서 쓰러지기까지 하셨다더라고요. 전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받고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애미야. 어떻게 그놈이 그런 더러운 짓거리를 할 수 있냐.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구나. 병원에 사로 입원하고 퇴원하셨다던 시어머니는 얼마 뒤 시아버지와 함께 시누이와 시동생까지 데리고 직접 절 찾아와 사과하시더군요. 그때 듣기로 남편은 기가 막히게도 두 분을 찾아가 언니와 자신의 사이를 두 분이라도 인정해달라고 애원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기절하는 줄 알았다. 조강지철 배신하고 무려 조강지철 언니랑 바람이 난 놈이 어떻게 그 관계를 인정받고 싶어 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때 너무 놀라서 요절을 못 내준 게 천추의 한이야. 시누이와 시동생도 남편의 기가 막힌 행동에 치를 떨더군요. 이후 언니와 남편이 어디서 지냈는진 제 알 바가 아니었습니다. 상상하기조차 더러웠고 최대한 빨리 이혼이나 하고 싶더라고요. 동네방네 떠들지도 못할 것이 너무 망신스럽고 무엇보다 저희 부모님 얼굴에 먹칠하는 일이라 차마 그럴 수가 없었죠. 남편은 제가 진짜 무슨 짓이라도 벌일까 두려웠는지 레스토랑을 바로 부동산에 내놨더군요. 저와 형부는 그 더러운 연놈과 이혼하기 위해 최소한의 연락을 해야 했는데 그들은 그동안 한 번도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냐는 질문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지저분한 사랑에 눈이 멀어 애들은 보이지도 않았던 거예요. 복잡한 가정 끝에 형부와 전 마찬가지로 빨리 이혼하고 싶어 하던 그들과 위자료와 재산 분할,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를 빠르게 정리하고 이혼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들도 양심이 있다며 우리에게 양육권과 위자료를 포함한 많은 재산을 양보했는데 양심을 운운하는 꼰세가 기가 막혀 전 그들의 발치에 침을 뱉어줬어요. 양심? 세상 모든 사람 다 양심을 운운할 수 있어도 너희 둘만큼은 그딴 말 입에 올리면 안 되지. 천벌받을 인간들아. 가족들 자식들 모두에게 수치스러운 상처 남긴 죄 평생 달게 받으면서 살아. 그렇게 이혼한 뒤 전 집을 팔고 부모님 집으로 아예 들어갔고 형부는 언니와 살던 집에 조카들과 남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은 그 사달이 난 뒤 형부와 사돈 어른들까지 찾아가 사죄하셨어요. 형부는 그때 아무 말도 못하고 부모님의 손만 잡은 채 펑펑 울었다고 했죠. 사돈 어른들은 기가 막혀서 가슴을 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모든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은 그 둘은 이혼 문제가 정리되자마자 호련히 떠나버렸습니다. 언니는 엄마에게 나중에 이런 문자를 남겼더라고요. 엄마, 우리 한국 떠나서 동남아 쪽에서 식당 차렸어.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한 번쯤은 날 이해하고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정말 미안해. 이해와 용서라니 가족들에게 큰 상처를 준 주제에 이런 뻔뻔한 말이 어디 있답니까? 엄마도 기가 차서 그런 언니에게 저주기 섞인 답장을 보내셨다고 하더군요. 이후 전 우울증으로 한동안 정신과 약을 먹어야 했고 그건 형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착한 형부는 언니가 자신에게 그렇게 상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명절에 조카들 데리고 저희 부모님을 찾아왔었어요. 그런데 볼 때마다 얼굴이 더 상해 있는 것 같아 제가 걱정하자 형부는 이렇게 말하며 쓰게 웃었죠. 처제 얼굴도 말이 아니야. 그래도 애들 생각해서 건강은 챙겨야지. 그렇게 힘든 시기를 보내던 우리를 버티게 해준 건 아이들이었어요. 아이들 또한 시간이 흐르며 어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듣고 모든 사실을 알게 돼 크게 상처받았죠. 그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형부와 전 어떻게든 이를 악물고 상처를 이겨내려고 노력했고요.
그런 힘겨운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저에겐 당연히 한 번도 연락 온 적 없었지만 그래도 언니가 엄마한텐 한 번씩 자꾸 문자를 남겼다더군요. 엄마, 미안해. 엄마 보고 싶어. 하지만 엄만 그런 언니의 문자를 전부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끔 시댁에선 제게 연락을 해왔어요. 애미야, 잘 지내니? 우리 손주들은 잘 있니?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는 건 솔직히 너무 힘들었지만 두 분의 심정은 오죽할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께 조카들을 한 번씩 보여주러 오던 형부처럼 저도 그냥 한 번씩 시부모님을 찾아가 아이들을 보여드리며 살았습니다. 두 분은 뵐 때마다 절 붙잡고 미안하다며 흐느끼셨죠. 언니를 너무 아꼈던 아빤 언니가 떠난 뒤 술을 그렇게 드셨어요. 지병도 있으셨던 터라 그런 아빠를 많이 말렸는데 아빤 언니가 떠난 지 5년 뒤 결국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네 아빠, 네 언니가 이렇게 만든 거다. 그 기집애가 우리 집을 풍비박산 낸 거야. 여러 가지 합병증이 겹쳤었지만 엄만 아빠가 돌아가신 원인이 언니로 인한 화병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엄마는 아빠가 돌아가신 뒤엔 언니를 더더욱 원망하고 미워하셨죠. 그렇게 10년이란 고통의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전 천벌이라는 게 정말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보, 장모님. 그날 저희 집엔 생각지도 못한 최악의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고등학생이던 애들은 놀러 나가고 집에 저와 엄마가 둘이 있었는데 누군가 집 초인종을 누르더군요. 인터폰 속 화면의 얼굴을 보고 전 기겁을 했습니다. 그건 바로 10년 전 언니와 도망갔던 전 남편이었거든요. 그냥 쫓아보내려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왜 언니도 아닌 전 남편이 이 집으로 찾아왔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전 우선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러자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잔뜩 까칠해진 얼굴을 한 전 남편이 머뭇거리며 들어왔어요. 그리곤 자신을 경멸스럽게 쏘아보고 있던 저와 엄마의 앞에 또 무릎을 꿇더라고요. 왜 왔는데? 여보, 제발 당신 언니 좀 살려줘. 장모님, 제발 명주 좀 살려주세요. 명주 지금 폐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어요. 그놈이 흐느끼기 시작하며 내뱉은 말은 놀랍기 그지 없었습니다. 전 남편은 언니가 죽어갈 때가 되자 가족들을 그렇게 보고 싶어 했다고 말하더군요. 대체 그것과 언니를 살리는 일이 무슨 상관인가 싶었더니 전 남편은 아주 뻔뻔스러운 말을 하더라고요. 명주가 아프니까 가족들이 너무 보고 싶었나 봐. 매일같이 부모님이 보고 싶다, 당신이 보고 싶다, 애들이 보고 싶다면서 울었어. 그러더니 치료도 받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더라고. 빨리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야 가망이라도 있을 텐데 가족들 피눈물 흘리게 한 자긴 치료받을 자격도 없다고 하는 거야. 아무리 설득을 해도 장인어른을 돌아가시게 만든 것도 다 자기라면서 자긴 살 자격도 없대. 그래서 한국에도 안 돌아오겠대, 명주. 명주 지금 완전히 자포자기 상태야. 그러니까 언니가 자책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뭐 용서라도 해달라 이거야? 그래서 언니 치료받게 설득해달라고? 맞아. 물론 내 말이 엄청게 들리겠지만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명주가 마음을 안 돌려. 장모님, 저도 명주도 10년 동안 단 하루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았던 적이 없어요. 명주가요, 제가 한국에 들어가 보겠다고 하니까 장모님께 이런 영상편지까지 보냈어요. 이렇게라도 얼굴 맞대고 용서를 꼭 구하고 싶다면서요. 전 남편은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엄마와 제게 언니가 찍었다던 영상편지까지 보여주더군요. 영상 속 언니는 정말 아프긴 아픈지 많이 말라 있었습니다. 그렇게 깡마른 언니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엄마, 잘 지냈어? 내가 보낸 문자에 한 번도 답장을 하지 않는 엄마를 생각하면 늘 가슴이 미어졌어. 10년 전에 아무리 감정이 앞섰더라도 내가 참았어야 했어. 그땐 사랑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10년 동안 이렇게 지독하게 가족들 생각이 잊혀지지 않을지 몰랐어. 엄마,
원주에게 저지른 잘못도 아빠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전해들었을 때 장례조차 참석하지 않았던 일도 전부 내가 잘못했어. 나 그냥 죽기 전에 꼭 엄마 얼굴 한 번만 보고 싶어. 내 동생 원주 손도 딱 한 번만 잡아보고 싶고, 나 우리 애들도 너무 보고 싶어. 내가 다 잘못했어, 엄마. 영상 속 언닌 끊임없이 후회했다. 가족들이 보고 싶다는 말뿐이더군요. 하지만 이제와 후회한들 그게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이미 가족들은 피눈물을 흘렸고 시간을 되돌리지 못하는 법인데요. 제 눈엔 그 눈물이 병을 핑계로 용서받고 싶어하는 이기적인 가식처럼 보이더라고요. 그건 엄마도 마찬가지였는지 엄만 전 남편의 휴대폰을 냅다 집어던져 버리셨어요. 내 휴대폰. 장모님. 그리곤 전 남편의 기싸대기를 바로 날려버리시더군요. 엄만 울분에 차서 울부짖으셨어요. 누가 자네 장모야? 너 같은 사이 둔 적 없어. 너랑 명주 걔 때문에 몇 집안이 뒤집어졌는데 죽을 때 됐다고 이제와 가족을 찾아? 무려 새 집안을 풍비박산 내놓은 버러지 같은 것들이 무슨 염치로 다시 낯짝을 들이밀어? 자네 자식들은 안 보여? 우리 원주가 얼마나 우라통을 참아내면서 혼자 자네 자식들을 키워냈는데 저 다 상한 얼굴에 안 보이냐고. 보입니다. 보이는데 그게 보였으면 자네가 우리 앞에서 명주 살려달라는 소리를 절대 할 수 없었을 걸세. 이기적으로 그렇게 떠나버렸으면 죽든 살든 아무도 모르게 알아서 할 것이지.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낯짝을 들이밀길. 죄송합니다. 제가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도 사람은 살려야 하잖아요. 제발 명주 좀 용서해 주세요, 장모님. 명준 가족들 볼낯이 없어서 한국에 못 들어오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족들만 용서해 준다면 한국 들어와서 치료받고 희망을 걸어보겠다고 했어요. 용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걘 천벌 받은 거야. 자네도 마찬가지야. 그 나라에서 치료를 받든 말든 너희 둘이 알아서 하고 절대 한국에 들어올 생각은 하지도 말게. 니들이 한국 들어왔다는 소리 들려오면 내가 절대 가만 안 둘 거야. 어디서 뻔뻔하게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하늘에서 내 남편 이 꼬라지를 봤으면 자네 사지를 다 잡아 뜯어놨을 거네. 들어보니 언니는 다 포기한 것도 아니었더군요. 한국에 들어와 치료는 받고 싶고 몸이 아프니 이제와 가족들도 보고 싶은데 자기가 차마 나설 용기는 없으니 전 남편을 보냈던 거더라고요. 정말 기가 찼습니다. 엄마가 냉정하게 나오자 전 남편은 이젠 저에게 매달리더라고요. 여보, 내가 사람처럼도 안 보일 거 아는데 당신 언니랑 정말 친했잖아. 우리 이제 헤어질게. 명주 목숨만 구할 수 있게 해준다면 우리 헤어지고 형님이랑 당신 곁으로 돌아올게. 솔직히 형님 찾아갈 용기는 없어서 아직 형님에게 못 갔었지만 당신이 명주 애들도 좀 설득해주면 안 될까? 엄마가 폐암이라고, 엄마 아프니까 좀 용서해달라고.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누가 지들을 받아준다고 자기들 멋대로 돌아온다 만답니까? 저는 그 경멸스러운 놈의 더러운 손을 뿌리치고 악을 썼습니다. 자기만 행복하겠다고 애들 다 버리고 떠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애들이 보고 싶다고? 웃기지 말라 그래. 그건 애들 가슴에 2번 상처 주는 일인 걸 뻔히 알 건데 끝까지 이기적으로 굴고 싶다는 거잖아. 그리고 니들 같은 더러운 인간들을 누가 받아준다고 돌아온대? 웃기지도 않아서 진짜. 내 언니란 사람은 이미 10년 전부터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 나한텐 언니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말대로 당신이 알아서 설득을 하든 뭘 하든 알아서 하고 2번 다시 찾아오지 마. 우리 애들도 아빠라면 치를 떨고 난 언니가 죽든 살든 아무 관심 없으니까. 아주 꼴 좋다. 결국 전 남편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쓸쓸히 돌아가야 했습니다. 끝까지 우리 애들 안분 묻지도 않던 이기적인 인간이었죠. 그렇게 전 남편이 들어간 뒤 엄만 제 품에 안겨 피눈물을 흘리셨어요. 어렸을 땐 그렇게 착하고 말도 잘 듣던 애가 대체 왜 그랬다니. 대체 왜 그래서 그런 죽을 병까지 얻어버린 거라니.
명주 걘 천벌을 받은 게야.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런 엄마를 안고 함께 흐느끼는 일뿐이었어요. 지금은 그 일이 있은 지 6개월 정도가 지났답니다. 적어도 우리가 알기로 결국 언니와 전 남편은 한국으로 들어오지 못했죠. 들어보니까 그곳에서 결국 치료를 받은 건지 어쩐 건지 언니는 아직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것 같더라고요. 언니가 어떻게 된다고 한들 전 아직도 그 두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평생 그러긴 힘들 것 같아요. 전 남편에게 말했듯 저희 애들도 아빠라면 치를 떨고 있어. 언젠가 전 남편이 애들 앞에 나타난다고 해도 아빠 취급도 못 받을 겁니다. 한편 전 남편은 그때 한국에 들어온 김에 자기 가족이 보고 싶어 시댁에도 들른 모양이더군요. 시아버지가 제게 전화를 걸어 말해주셨죠. 시아버진 그놈의 얼굴을 보자마자 아끼던 도자기까지 던져버리며 쫓아내셨다고 하더군요. 시댁에서도 그놈은 이미 없는 자식이고 없는 형제였던 거죠. 전 남편이 다녀간 후 엄만 한동안 많이 힘들어하셨습니다. 자기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리니 어떻게 걱정이 안 되셨겠어요? 그러면서도 제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 전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엄마, 그렇게 걱정되면 내 눈치 보지 말고 언니한테 한번 다녀오던가 해. 난 평생 언니를 용서할 마음이 없지만 어떻게 내 마음을 엄마한테까지 강요할 수 있겠어. 뭐? 정신 나갔니? 물론 나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안 좋은 건 맞아. 그래도 나 명죽에 절대 용서 못해. 그냥 네 언니가 진짜 세상 떠나면 그때 장례는 엄마가 치러주게 해다오. 엄마 부탁은 딱 그거 하나야. 그렇게 엄마도 끝내 언니를 마음에서 버려버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형부에게 듣기로 기가 막히게도 전 남편이 저 엄마에게 다녀간 직후 언닌 그 타국에서 형부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해요. 염치가 없어 가족 앞에 못 나타나겠네 어쩌네 했다더니 전 남편이 엄마와 제 용서를 구해가지 못하자 형부에게 전화를 걸어 애들이 보고 싶다며 울었다고 하더군요. 그때 형부는 이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고 했죠. 우리 애들 자다가 당신 꿈이라도 꾸면 아침에 아주 이를 가라. 애들 마음에 그런 큰 원망을 남긴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애들을 찾아? 당신은 천벌받은 거야. 우리 애들 마음에 평생 비 내리게 한 죄 난 절대 용서 못해. 그러니까 2번 다시 연락하지 마. 이후 형부는 고민 끝에 조심스레 어느덧 성인이 된 조카들에게 언니의 말을 전했다고 해요. 그래도 엄마의 일이니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은지 물어는 봐야 할 것 같았다고 하면서요. 하지만 조카들은 정색을 한 채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우린 엄마 없어요. 그렇게 언니와 전 남편은 여전히 모든 가족들에게 외면당한 상태입니다. 말도 안 되는 욕심으로 많은 사람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으면 그 정도의 업보는 평생 지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렇게 어디에다 차마 말하지도 못할 영원한 오점이 인생에 남았더라도 전 계속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 안에 전 남편과 언니에 대한 증오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증오에만 사로잡힌 삶을 살진 않으려고요. 제겐 보살펴야 할 엄마와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있으니까요. 이곳에 많은 시청자분들이 계신 만큼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이곳이라면 조금은 편하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사연을 보내보게 됐습니다. 그래도 사연을 다 적고 나니 가슴이 조금은 후련해지네요. 혹시 여러분도 마음에 답답한 이야기를 품고 계시다면 저처럼 사연을 적어 보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일기장에라도 자신의 마음을 꼭 한번 정리해보세요. 웃기만 하기에도 짧은 인생을 무겁게 짓누르던 부정적인 감정이 조금은 덜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제가 이 사연을 적은 뒤 조금이나마 가슴이 후련해졌듯 여러분에게도 무거운 아픔을 덜어낼 수 있는 시간이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이만 사연을 마무리해 볼게요. 긴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